네, 저희는 이제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항상성 유지라 함은 항상성, 내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 항상성을 조절할 땐 항상 누가 작용하냐면 신경과 호르몬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신경은 어느 정도 알 것 같고요. 이 신경과 호르몬을 비교하는 게 이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럼 호르몬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은 내 분비샘, 그리고 또 다른 건 뭘 얘기하냐면은, 외의 분비샘과,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나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예전에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이렇게 하나의 세포다. 이러진 않죠. 그런데 이제 단세포라고 말을 하다가 이제는 세포가 어떻게 됐냐면요. 요렇게 세포가 늘어났어요. 이 몇 개 그렸냐면, 몇 개 그렸죠? 7개 그렸네요. 자, 7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만약 생명체가 원래 이렇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가 이제 7개로 됐다고 합시다. 8개, 9개, 10개 합시다. 10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걸 하기 전에, 자, 얘가 이 1번 세포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세포가 하나일 때는 지가 공격받으면 지 혼자 살면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세포가 이루어졌으니까 얘가 지금 제가 빗금치는 세포가 만약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 1번 세포는 이 다른 세포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보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다 같이 살죠. 다 같이 살죠. 이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자,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자신이 공격받은 걸 옆에 있는 세포들한테도 얘기해줘야 돼요. 너무 많이 그렸다. 좀 지울게요. 자, 세포가 이렇게 4개 있다고 합시다. 자, 얘가 공격을 받았어. 외부로부터. 얘한테도 알려주고, 얘한테도 알려주고, 얘한테도 알려줘야죠. 알려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입니다. 정말 이게 등교에서 했으면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한 5분 정도 기다리는 건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하기 때문에 5분 정도 기다릴 수 없음이 엄청 안타깝네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 얘가 자기가 정보를 들었단 말이죠. 아니, 정보가 아니라 자극을 받았죠,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이 자기가 받은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한테도 알려줘야죠. 알려주는 방법은 물질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 공격받았어 라는. 아니면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나 공격받았어 라고 말을 해줘야 돼.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물질을 뿜어내는 거죠.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자기가 이걸 공격받았어요. 그래서 피하려고 해. 일로 가려고 그래. 근데 지만 혼자 갈 수 없잖아. 왜냐면 나는 생명체가 이렇게 4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으니까.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얘가 이렇게 공격을 했어. 외부로부터. 하나, 둘, 셋, 4개를. 그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요. 묶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갈 때 같이 나머지 3개의 세포 딸려와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물질을 나 공격받았어라고 알려주는 이 물질, 이걸 뭐라고 할까요? 3글자예요. 뭐죠? 우리 오늘 배우는 거예요. 호르몬입니다. 2번째. 내가 공격받았을 때 일로 가고 싶은데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같이 가게 묶는 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신경이에요.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 또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 변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몸 자체가 어떻게 같이 조절을 하면서 내 몸을 어떻게 돼요? 일정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과 신경 2가지가 같이 해야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또는 신경이 아니라 같은 협력 관계를 해야지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을 배우는데 호르몬을 배우려면 우린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외분비샘, 바깥으로, 몸 밖으로 보내는 거. 내분비샘, 몸 안으로 분비하는 것. 자, 저 이거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예전이 아니라 바로 며칠 전에 했습니다. 외, 밖으로 분비해낸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땀샘. 또 뭐가 있죠? 또 뭐 더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딱히 기억나는 건 교과서에 있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땀샘 말고 뭐가 있냐면 소화샘.
자, 제가 그랬죠. 소화기관은 내 몸 안에 있는 외부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외분비샘이에요, 여러분. 외분비샘. 그래서 얘네들은 왜 분비샘에 소화샘이나 땀샘 얘네들은 뭘 통해서 물질을 내보내냐면 분비관이 있어요. 이렇게 분비관을 통해서 물질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내분비샘은 어디다 물질을 보내냐면 혈관을 통해서 물질을 내보내요. 혈액을 통해서. 이게 내분비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생성됩니다. 그리고 땡땡이나 조직액으로 분비합니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표적세포가 있고요.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용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용체 때문에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해요. 아무데나 작용하지 않아요.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만 작용을 합니다. 표적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네, 이렇게 불러줘요. 또 다른 거는 네,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커피를 안 마시죠? 아직 애기라. 네, 애기 아니지만 뭐 아무튼 마시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커피 믹스 봉투가 굉장히 안 좋다고 말을 해요. 자, 커피 믹스 봉투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컵이 있고 종이컵에다가 커피 믹스를 해갖고 여기다 물을 따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젓죠? 저어서 마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커피 믹스 봉투가 정말 안 좋아요. 제발 이걸 이렇게 뜨거운 게다 젓지 마세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환경 호르몬이 나와요. 환경 호르몬이 매우 위험해요. 내 몸 안에 있는 호르몬과 유사하면서 내 몸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유사하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호르몬 대신에 얘가 작동을 하면서 내 몸을 위험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얘기해. 아우,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 뭐라고 하냐고. 뭐 개미 눈물만큼밖에 안 나온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 조금 나옵니다. 그러나 위험하죠. 왜 위험하죠? 호르몬은 네, 조금 갖고 큰 영향을 줘요. 여기 보시면 미량으로 미량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소량이에요. 양은 조금인데 영향력은 커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조금만 갖고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과다증, 너무 부족하면 결핍증 이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저 예전에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전에 정말로 유럽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키가 정말 컸대요. 엄청나게 컸는데 이 사람의 뇌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컸대요. 제가 들은 바예요. 저도 들은 겁니다. 누구한테? 이 사람의 뇌가 좀 다른 사람보다 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기를 기다렸대요. 의사들이 특히. 이 사람의 뇌를 해부해보고 싶어서. 이 사람이 죽자마자 이 뇌를 해부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뇌하고 다르게 있던 그 큰 부분을 해부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사람의 뇌를 이렇게 여러 개 나눠갖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어떤 특별한 물질을 발견을 한 거예요. 좀 더 많은 물질, 아니면 많은 물질이거나 아니면 없던 물질, 다른 사람은 없고 얘한테만 있는 물질 찾은 다음에 이 닥터들이 실험을 했대요. 그 나라한테 조그만 사람들 다 모이세요. 내가 키 크게 해줄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의사들이 이걸 다 물질을 이 사람들한테 줬대요. 자, 여기서 질문. 이 사람들은 키가 커졌을까요? 안 커졌을까요? 네, 커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작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충격을 받은 거죠. 어라? 이게 효과가 있네? 그러고서 이 사람은 다시 또 간 거예요. 의사들한테. 우리도 주세요. 이렇게. 근데 그걸 다 썼대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더 이상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도 달라고 막 이러니까 이 키 작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거랑 똑같은 물질 찾은 거예요. 어디한테서? 다른 동물들한테서. 그랬더니 다른 포유류한테, 포유류, 예를 들어서 뭐 생각 안 나면 돼지, 뭐 이런 소, 뭐 이런 애들한테 보니까 이 물질이랑 똑같은 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 작은 사람들한테도 줘본 거예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질문, 이 사람들은 사람 게 아니라 다른 동물 걸 받은 이 사람들은 키가 커졌을까요? 안 커졌을까요? 네. 커졌어요. 이렇게. 다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물질은. 제 추측에는 생장호르몬이 아닐까 싶어요. 생장호르몬 유난히 많았던 거 아닐까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이 물질이 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네, 호르몬은 뭐가 없다? 특이성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한테만, 돼지는 돼지한테만 이렇지 않다는 거죠. 같은 종이 아니라 다른 종에도 써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이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좀 그렇대요. 근데 분자량이 커지면 종특이성이 작용하나 봐요. 그래서 대부분 종특이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땡땡으로 작용하지 않아서 항체로 생성 안 됩니다. 네. 이거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뭘 맞고 있죠? 백신을 맞고 있어요, 여러분. 백신을 왜 받는 거죠? 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얘. 네, 얘 만들려고 이거 맞고 있어요. 코비드에 대한 거. 자, 이게 뭘까요? 히읗이응? 네, 이거는 뭐라고 말합니까? 항원입니다, 항원. 저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항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추실 수 있을까 싶은데. 저는 항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초성을 못 맞추더라고요, 절대로. 맞추시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뭘까요? 네, 못 맞추실 것 같아서 영어로 알려드립니다. 뭘까요? 비자기입니다. 내 몸이 아닌 건 다 항원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대해서 누구만 독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누가 발동을 하는 거죠? 항체가 발동을 합니다. 네. 내 몸에 안 있는 거는 다 항원이에요. 여러분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새우깡을 먹었어요. 자, 이 새우깡은 자기 자신인가요? 아니죠. 얘도 결국은 뭐예요? 넌셀프예요. 그렇지만 항체는 생성되지 않죠. 왜냐하면 특별한 독성이 없으면. 근데 이런 넌셀프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이게요. 네, 알러지죠. 나한테는 넌셀프인데, 그러니까 넌셀프는 넌셀프인데 나한테는 독성이 없는데 누군가한테는 넌셀프인데 독성이 돼서 이제 반응이 나타나면 이걸 우리는 알러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튼 자, 호르몬과 신경을 보겠습니다. 네. 요것만 할 것 같아요. 자, 호르몬과 신경은, 네, 호르몬. 네, 이동수단, 아시죠? 이것도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혈액, 신경, 또는 시냅스겠죠? 아닌가? 이거 같은데. 호르몬, 신경, 누가 빠르죠? 얘가 빠르죠. 요건 뭘까요, 여러분? 지속적이에요. 얘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호르몬하고 신경 중에서 어느 게 작용 범위가 넓을까요, 여러분? 얘가 좀 더 넓어요. 얘는 좁다. 네, 조절 예시는 네, 뭐 너무나 다양하니까 스킵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아이쿠, 내분비생과 주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다요? 네, 다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지만 뭐 정말 다 외워야 될까 약간 살짝 의심스럽긴 하는데 네,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자, 보시면 네, 이걸 정말 이렇게 확대하고 싶은데 네, 여기 보시면 간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간내에 보시면 여기가 시상, 여기가 시상하부, 그리고 여기가 전엽, 여기가 후엽이에요. 후엽은 시상하부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생장 호르몬이 있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좀 많죠, 여러분. 네. 교과서가 이렇게 3개만 나와 있거든요.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도 있고 접분비 자극 호르몬, 프로락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엽에서는 이게 전엽, 이게 후엽이에요. 사실 여기 중엽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 취급 안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후엽에서는
ADH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걸로 하겠습니다. ADH 말고 항이뇨 호르몬. 생장 호르몬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키 큰 호르몬. 갑상샘 자극해서 갑상샘이 뭐 만들도록 갑상샘 여기 있잖아요. 네, 갑상샘이 티록신 만들게 하는 거. 네, 생식샘을 자극하는 거. 생식샘 여기에 있죠, 여러분. 네, 난소, 정소. 자극해서 에스트로겐 항체 호르몬 또는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거. 여기서 테스토스테론이 남자의 2차 성징,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여자의 2차 성징.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아시면 돼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이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걸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얘는 네,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 프롤락틴입니다. 그래서 젖샘에서 이렇게 그거 젖 잘 나오도록 해주도록 자극하는 이게 프롤락틴이고, 얘는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여러분들? 항이뇨. 이뇨가 뭐죠, 여러분?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죠. 오줌이니까. 항이에요. 그럼 수분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얘는 저거보다는 8글자로 외우는 게 좋아요. 저는 이 말을 강추합니다. 네, 8글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영어로. 이거예요. 수분 재흡수 호르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ADH, 바소프레신, 항이뇨 호르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ADH, 바소프레신 뭐다? 이걸로 알아둡시다. 항이뇨 호르몬, 수분 재흡수 호르몬입니다. 수분 어디에 작동을 어디에된다. 이 항이뇨 호르몬 어디에 작동을 합니까? 콩팥, 신장이죠. 여기 있어요, 콩팥. 여기 작동을 해서 수분이 안 나가게 하는 것. 그게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옥시토신은 자궁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궁 수축 호르몬. 호르몬입니다. 자궁 수축 촉진입니다. 태아가 출산할 때 자궁 수축해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는 갑상샘 얘기할까요? 갑상샘 여기 있습니다. 목 기관지 앞쪽에 있는데요. 이렇게 갑이 무슨 갑자죠?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나비 갑자예요. 나비 갑의 상 모양상 나비 모양의 샘. 그래서 갑상샘입니다. 어떤 호르몬 나오죠? 티록신.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물질대사 촉진하는 호르몬.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면 단추가 4개 달려있어요. 그게 부갑상샘이에요. 여기서 부라는 것은 뭐냐면 파라하고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파라 하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뭐죠, 여러분? 파라솔이 뭐 하는 거죠, 여러분? 태양 막는 거죠. 얘가 솔이 태양이에요. 파라는 것은 막다. 태양을 막는다. 이 파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갑상샘의 이 파라는 갑상샘의 기능에 반대되는 거.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라토르몬이 누구랑 반대되는 기능을 하냐면 칼시토닌하고 반대되는 기능을 해요. 기량작용이라 말할 수 있죠. 파라토르몬과 칼시토닌. 그래서 칼시토닌은 뼈에 칼슘을 갖다가 저축하는, 이 파라토르몬이 여기서 칼슘을 빼내는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콩팥이잖아요. 콩팥은 항상 뭘 쓰고 있냐면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콩팥이 쓰고 있는 모자를 우리가 부신이라고 불러요. 부신. 이 부신은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잡지책 사면 맨 뒤에 이렇게 조그맣게 따라 붙는 선물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부록 이렇게 말을 해요. 또는 첨부문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약간 부록의 그 부예요. 그래서 신장에 부록처럼 붙어있는 애. 모자가 부신이에요. 그 모자에 겉질과 속질에 있는 애가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얘가 그 겉질의 당질 코르티코이드, 얘는 무질 코르티코이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코르티솔 뭐 이런 말을 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당, 코.
무, 코, 코. 뭐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얘가 코르티솔이고, 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알도스테론, 뭐 이런 이름이거든요. 뭐 아무튼, 네, 이렇습니다. 이 당, 코, 코, 뭐랑 상관 있는 호르몬이요? 혈당량하고 상관이 있어요. 속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에피네프린이에요. 얘도 누구랑 상관 있어요? 혈당량.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여기 이자, 이게 이자인데요. 이자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습니다. 이 둘 다 뭐랑 상관 있죠? 혈당량. 전에 했었는데 혈당량 감소시킨 호르몬 인슐린 하나, 혈당량 증가시킨 호르몬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세 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자는 그 안에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약간 주변보다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예전에 누가 이거를 어떻게 했죠, 여러분? 발견해서 얘네들을 예전에 랑게란스 섬 뭐 이랬었는데 지금 교과서에 보니 이자섬 이렇게 나와 있네. 이자 안에 세포들이 섬처럼 떠 있다. 그래서 이자섬 이렇게 불러요. 또는 다른 이렇게 학습지나 이런 데 보시면 이자섬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랑게르한스 섬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이자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세포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알파 세포, 하나는 베타 세포. 그래서 네, 알파 세포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고 베타 세포에서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져요. 알파 세포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뭐게요, 여러분? 고민되시죠? 네.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고민되시죠? 네. 답은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런 다양한 네,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최소한의 것만 했습니다. 사실 칼슘은 교과서를 봐서는 안 나와 있는데 문제집엔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솔직히 이거 칼슘 이가이온 네, 이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또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 안 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 해도 된다 라고 한다면 칼슘 이가, 칼시토닌하고 파라토르몬 네, 이 정도는 뭐 그냥 스킵해도 되지만 그 외에는 아셔야 돼요. 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항체 호르몬은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이죠.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네, 이게 끝났나? 네, 끝나지 않고 이제 항상성의 조절 원리를 해야 되네요. 네, 항상성의 조절 원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